자, 31번 문제입니다. 염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틀린 설명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조 상태의 상온에서 강제에 대해서 부식성을 갖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소의 경우는 수분과 작용을 합니다. 그죠? 수분과 작용을 하면 염산이 생성이 돼서 강을 심하게 부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에틸렌이 수소와 반응할 때 일으키는 반응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에틸렌 같은 경우 그죠? C2H4하고 그 다음에 수소 H2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에탄이 됩니다. 그죠? 에탄. 그러면은 여기에 수소가 뭡니까? 첨가가 됐죠. 그죠? 네, 이걸 우리가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메탄의 반응이죠. 지금 메탄의 반응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과 같은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지금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메탄의 염소죠. 그죠? 염소가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수소 원자가 지금 보시면은 메탄 CH4 3개죠. 수소가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HCl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염소하고 붙었죠. 그죠? 염소가 또 이쪽에 하나 왔고 이쪽에 하나 왔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메탄의 수소 원자 한 개가 염소 원자 한 개로 치환이 된 반응이 서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죠? 얘가 하나 이쪽으로 오고 수소가 이쪽으로 하나 넘어가고 치환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메탄의 수소 원자하고 염소 원자가 서로 치환된 반응. 자,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환 반응을 얘기하고 있다. 자, 다음 1기압과 같지 않은 것은 자, 1기압 1ATM. 자, 미래HG 760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의 경우는 0.98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1ATM의 바의 값은 1.01325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설명이 틀렸다. 메다 H2O는 10.33, 그죠?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 101.3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5번. 다음 가스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질소는 안정된 가스로 불활성 가스라고도 하며 고온고압에서 금속과 화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활성 가스라고도 하지만 고온고압 하에서는 질화철을 생성합니다. 그죠? 질화철을 생성한다. 금속과 화합을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틀렸고요. 산소 같은 경우 액체 공기를 분류하여 제조하는 반응성이 강한 가스로 그 자신은 잘 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소는 조연성 가스죠. 그 자신이 잘 연소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가연성 가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틀렸죠? 3번 염소는 반응성이 강한 가스로 강제에 대해서 상온 건조한 상태에서도 현저한 부식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조한 상태가 아니고 습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 2, 3번 틀렸고요. 4번의 설명이 맞다. 이게 아시틀렌은 은, 수은 등과 금속과 반응하여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우리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표준 상태에서 가스상 탄화수소의 점도가 가장 높은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탄은 그 다음에 메탄, 자, 그 다음에 부탄, 프로판.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탄화수소의 점도입니다. 그죠? 탄화수소의 점도. 자, 이거는 탄소의 수가 증가를 하면 탄소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도는 감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가장 높은 것은 탄소 수가 가장 적은 것이 가장 높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번에 메탄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에 아시틀렌의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희석제가 아닌 것은
자, 아세틸렌을 우리가 압축하게 되면 온도와는 관계없이 2.5MPa의 압력으로 할 때, 그러니까 분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가압을 하게 되면, 그죠? 분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게 압력을 줬을 때 일어나는 폭발의 형태죠. 자, 근데 이런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 그죠? 그 다음에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희석제를 첨가를 합니다. 관계없는 거는 일단 산소죠. 산소는 조연성 가스니까 아세틸렌하고 만났을 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2번이 관계가 없다. 자, 38번 다음 중 시아나수소 안정제를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자, 시아나수소는 기본적으로 중합 폭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분해 폭발 관계없죠. 산화 폭발도 관계없고요. 그죠? 인화성 액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한 인화성 액체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죠? 독성가스고, 그죠? 뭐 이렇게 하지만 시아나수소는 가장 대표적인 폭발의 형태가 중합 폭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합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소량의 수분으로도 중합을 하여 그 열로 인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첨가제를 첨가한다. 그죠? 항산, 아응산가스, 동망 뭐 이런 것들, 그죠? 있죠? 그래서 안정제로 사용하는 이유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에 부탄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단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1%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부탄의 연소식을 보겠습니다. 그죠? 자, 산소하고 결합을 하죠. 0.5몰. 자, 그렇게.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죠. 그죠? 일단 산소량을 구하는 거니까, 공기량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기량은 산소량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최적이기 때문에 1몰당 최적은 22.4리터. 그죠? 세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얘는 6.5에 22.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1세제곱미터 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6.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론 산소량이 되겠죠. 그죠? 6.5 세제곱미터 산소량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뭐냐? 공기량으로 바꾼 변환을 하는 거죠. 21%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반대로 공기에서 산소가 올라 그러면 21%니까 100분의 21이지만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뭡니까? 21분의 100. 그죠? 여기에 6.5를 곱해 주시게 되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0.9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31이 되겠습니다. 40번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전해액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전해액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기 분해 시에 전해조에 넣어서 이온 전도의 매체 역할을 하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수소와 뭡니까 산소 기체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에 20% 정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준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산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2번이죠. 가연성 가스이나 그 자신은 연소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연소하지 않고 도와주는 가스를 우리가 조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 합니다. 그죠? 가연성 가스는 그 자신이 연소하는 가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42번. 아세틸렌 충전 시 첨가하는 다공물질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화학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가스의 충전이 쉬울 것, 다공도가 적을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것은 4번이죠. 우리가 다공도가 큽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다공도가 얼마냐 하면 75에서 92%죠. 그러니까 이건 다공도 자체가 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43번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표준대기압이란 영도시에서 수주 760mHg에 해당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대기압의 기준입니다. 그죠? 우리가 1atm 760mHg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같은 경우 진공압력이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대기압력과 절대압력을 합한 것이다. 대기압과 절대압력을 합한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뺀 거죠. 그래서 절대압은 진공압 플러스 대기압 했을 때 절대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용기 내벽에 가해지는 기체의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며 대기압과 압력계에 나타나는 압력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압과 압력계에 나타나는 압력, 이걸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죠. 이 두 개를 합하면 뭡니까? 절대압이 되는 것이죠. 절대압력이란 표준 대기압 상태를 0으로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다. 절대압력은 완전 진공이죠. 완전 진공. 표준 대기압 상태를 0으로 했을 때 측정한 압력은 게이지 압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 가연성가스라 함은 폭발 한계 상한과 하한의 차가 몇 프로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가연성가스의 법적 정의입니다. 그죠?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그죠?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몇 프로? 20% 이상 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에 과학가스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아모니아는 동을 부식하고 고온고압에서 강제로 침식한다. 자,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질소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뭡니까? 질화철을 생성합니다. 그죠? 앞에서 나왔던 설명인데,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잘 연소한다 이렇게 됐는데, 산소는 도와주는 가스고요. 마찬가지 염소는 강제에 대해서 건조한 게 아니고 습한 상태. 그죠? 습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앞에 문제에서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CBT 보고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비슷해도 그냥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46번에 고온 배관용 탄소광관의 규격 기호는, 자, 우리가 SPPH 같은 경우는 고압 배관이죠. 압력이죠. P가 압력입니다. 그죠? P. 그 다음에 고온, 여기서는 고온이니까 스틸 파이프고요.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PLT, 이건 저온입니다. 저온. 그죠? 저온이고, 그 다음에 SPPW, W는 수도용.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47번의 기화학이 혼합기에 의해서 기화된 부탄의 공기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부탄을 다량 소비하는 경우에 적절한 공급 방식은, 자, 여기서는 공기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탄의 공기를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랬으니까, 그죠? 공기 혼합 공급 방식이 되겠죠. 생가스는 말 그대로 뭡니까? 기화된 가스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자연 기화 방식. 그죠? 그 다음에 변성가스 공급 방식.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변성가스 공급 방식은 뭡니까? 연질가스로 변성을 시켜서 공급하는 방식. 가스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공기 혼합 방식은, 공기를 혼합해서 공급하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공급 방식이죠. 예. 답은 2번. 자, 48번에 원통형의 관을 흐르는 물의 중심부의 유속을 피터관으로 측정하였더니 정압과 동압의 차가 수십 10m이었다. 이때 중심부의 유속은 약 몇 메다 퍼 세크인가? 유속 V는 뭡니까? 2GH죠. 자, 루트 2 곱하기 G 중력가속도 9.8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주 10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14.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펌프의 회전수를 1000rpm에서 1200rpm으로 변화시키면 동력은 약 몇 배가 되는가? 자, 이 펌프의 우리가 상사법칙이죠. 상사의 법칙. 자, 일단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수에. 그래서 회전수 증가량. 그래서 뭐 유랑을 Q라고 했을 때 Q2는 Q1 곱하기 회전수 N1, N2. 그죠? 처음 회전수에 증가한 나중에 회전수. 그죠? 이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양정. 그죠? 양정 H. H는 회전수의 변화량. 그죠? 요거에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지금은 동력입니다. 그죠? 동력 같은 경우, 마찬가지, 회전수 변화량. 그죠? 여기에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에서 1200rpm으로 변화시켰고요. 요거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7배가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에 다음 공기액화 분리 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의 수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치기는 드레인 세퍼레이터, 그죠? 수분이 혼입 시 동결이 되기 때문에 동결이 됐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밸브, 배관 이런 것들 우리가 폐쇄를 시킬,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치기를 설치를 해서 응축수 제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또는 천연 메탄을 수송하기 위한 배관 또는 위에 접속되어 있는 압축기 사이에 설치하는 장치가 수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액화 분리 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는 아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나사 압축기에서 숯 로터 직경 150mm, 로터 길이 100mm, 숯 로터 회전수가 350rpm이라고 할 때 이론적 토출량은 얼마인가? 단 로터 형상에 의한 개수 CV는 0.47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나사 압축기의 토출량 계산식. 그죠? Q는 CV 곱하기 D의 제곱, 직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 길이, 그 다음에 R, RPM이죠? R, N으로 보시면 되죠? 기호가. 뭐, 기호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은요, CV 0.476. 그 다음에 D, 직경입니다. 직경의 제곱. 근데 단위가 여기서는 메다 단위로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0.15의 제곱. 그 다음에 길이. 그죠? 길이 보시면, 길이는 100mm다. 그러면 마찬가지 메다 단위로 0.1. 그 다음에 회전수 350rpm이죠. 350. 그죠? 그 다음에, 토출량 자체가 풍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시간에 관계된 수치를 곱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여기에서 끝나면 답은 0.3748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유랑계 중 간접 유랑계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습식 가스미터. 자, 요거는 직접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식 가스미터, 건식 가스미터는 직접식이고요. 지금 나오는 피토오간, 그 다음에 오리피스 미터, 벤츄리 미터, 자, 이런 것들은 간접식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53번에 다음 중 왕복식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어 펌프하고 보시면 기어 펌프는 회전식 펌프입니다. 회전. 그죠? 그 다음에 베인. 그죠? 베인도 회전식 펌프고요. 그 다음에 터빈. 터빈은 우리가 원심식. 그죠? 원심식. 그 다음에 플랜저죠? 플랜저. 우리가 피스톤 플랜저, 뭐 다이아프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왕복식 펌프에 해당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에 부하 변화가 큰 곳에 사용되는 정압기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은, 자, 정압기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 정특성, 동특성, 유랑특성이 있죠. 정특성은 2차 압력과 유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동특성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뭡니까? 부하 변화가 큰 곳에 사용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우리가 동특성이라고 합니다. 유랑특성은 밸브 열림과 유랑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동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루트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루트미터는 대용량의 가스 측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공간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 면적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가에 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과기는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맞는 설명은 4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에 LP가스의 이송설비 중 압축기에 의한 공급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축기에 의한 공급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이송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재핵화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핵화 우려가 있다, 그죠? 있는 방식입니다. 그죠? 압축기에 의한 방식, 압축기의 경우는 재핵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57번 열전도 온도계 보호관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2번에 외부 온도 변화를 열전대에 속하는 전하는 속도가 느릴 것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열전대의 전하는 속도가 빨라야 되죠. 빠를 것이 되겠습니다. 느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58번의 분석법 중에 쌍극자 모멘토의 알짜 변화, 진동 짝지우, 그 다음에 네른스트 백열등, 퓨리에의 변환 분관계와 관계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진동에 의해서 적외선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분광분석법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킬 진동에 의해서 적외선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방식이다 해서 적외선 분광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서 적외선 흡광 특성을 이용한 가스 누출 검지기는, 우리가 보통 FID 자주 나왔었는데 FID 같은 경우는 수소 불꽃 이온화 검출기죠. 그래서 수소와 공기 불꽃에서 연소가 될 때 이온화 현상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OMD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죠? 얘기하고 있는 기체 광에 의한 흡수 특성을 이용해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 누출을 검사하는 거, 주로 이제 FID 같은 경우 우리가 탄화수소 잘 검출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OMD 같은 경우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의 설명이 되겠다. 자, 60번에 왕복 펌프에 사용하는 밸브 중 점성액이나 고형물이 들어있는 액에 적합한 밸브는, 자, 점성액이나 고형물이 들어있는 액에 적합한 밸브는 우리가 4번에 있는 구밸브가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냥 뭐 그대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